안녕하세요. 박비주의 착붙 군부 더 깊숙이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제가 면접 코칭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챕터인데요.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응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저희 센터 내에서 질문자의 의도 파악하기라는 특강을 따로 운영하고 있을 만큼 꽤 인기가 좋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런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지를 못해서 응답을 동문서답 아니면 우문현답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어클래스에서 모든 것을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또 따라오세요. 지겹죠? 그런데 든든하지 않아요? 저만 믿고 따라오라는 이 멘트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개인적인 저의 매력에 빠지시면 따라 나온다는 말이 뭐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이쯤 되면 또 말해볼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네, 정말 이제 오프닝 그만하고 우리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 정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핵심 질문 리스트를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군무원 면접에서 최고로 많이 나오는 부분만 제가 리스트를 쫙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2020은 작년이죠. 아니 왜 계속 2020이라고 하는 거야? 2014년도부터 군무원 면접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작년 2020년까지 쭉 뽑아왔던 것들을 공통으로 묶었어요. 에어클래스에서 보여드리려고 많은 것들을 추려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요것만 잘 보고 요것만 잘 집중해서 들으셔도 엄청난 효과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군무원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질문자의 의도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질문에 있어서 군무원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동기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원 동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거여서 이것은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이구나 라고 알시면 되고, 지원 동기를 준비를 하셨다면 그 멘트를 이때 하시면 됩니다. 군무원에 임용된다면 어떤 자세로 군무하실 거냐? 자, 이거는 뭐예요? 군무원에 대한 자세를 알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군무원에 대한 자세를 알고 있는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군무원의 자세를 알고 있느냐, 어느 정도 군무원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알고 계시면 답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군무원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이건 뭐예요? 군무원이 어떤 일을 하니? 라고 해서 군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 포괄적으로는 군무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 또 내가 지원한 직렬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사가 본인에게만 엄격하게 대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사님에게 어떻게 대할 거냐라는 건데요. 이것은 대처 능력을 물어보는 거지 진짜 너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를 대처 있게 질문을 응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질문자의 의도가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상사가 본인에게만 엄격하게 대한다면 저는 상사의 말이 무조건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그건 개인적인 행동이고, 이 질문자의 의도는 너 어떻게 대처할래? 너 얼마나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니? 이것을 묻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다. 부당한 지시에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한다고 말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지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대처를 물어보는 거야. 너 어떻게 대처할래? 그러면 응답 가이드 어떻게 된다? 대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한 직렬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얼마만큼 너 알고 있니? 너 우리 직렬에 아는 만큼 관심과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무원과 공무원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 그대로 차이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무원은 이렇고 공무원은 이렇고 막 주절주절 늘어놓지 말고 차이점을 핵심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늘어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군무원과 군인의 차이로 바꿔 말해도 차이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왜? 질문자의 의도가 차이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차이를 중점으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뭐예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압박이라고 느끼고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대처. 대처 능력으로 대처 있게 나는 이렇게 대처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쯤 되면 진짜 저런 질문이 나오면 나는 어떻게 말하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질문 응답 가이드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다렸다가 다음 챕터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지금 현재는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경력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간접적인 경험도 경험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군소직렬에서 한 번도 일을 안 해봤고 제가 해본 거라고는 시집이 알바밖에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그거 그렇게 말해야 돼요?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군수직렬에는 현장을 읽는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CGV 알바를 통해서 현장을 읽는 능력, 이런 대처, 경력에 대해서 진짜 네가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궁금한 게 아니라 너 이 경력을 통해서 내가 우리 직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고 싶어 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대답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잘 안 보이시죠? 지원한 부대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나요? 이것 또한 너 많이 준비했니? 아는 만큼 이야기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군무원은 근무 조건이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군무원 연봉 박봉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것도 나오죠. 네, 박봉, 근무 조건, 이거 두 개는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은 힘들다, 박봉이다라는 걸림돌을 주고 이 걸림돌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연봉이 작아도 박봉이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질문응답 가이드에서 모두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군무원으로서의 포부. 포부가 뭐예요? 미래 질문이에요. 앞으로 군무원이 된다면 나는 이런 군무원이 될 것입니다 라는 미래형 질문이기 때문에 응답 또한 미래로 하는 게 좋겠죠. 이게 바로 포부라는 거 해서 질문자의 의도가 미래에 들어있다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무원이 갖춰야 할 자세, 아까 저기 위에서도 나왔죠? 자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군무원으로서 자세를 물은 거지 여러분의 자세를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해요. 군무원으로서의 내가 군무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라크 파병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별로다, yes, no로 나뉘잖아요, 여러분.
예스도 괜찮고 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거니까 이런 질문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여기서 아니라고 말할까? 아니면은 뭐 좋다고 말할까? 나는 별로라고 말할까? 꼬리를 물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질문자의 의도는 그냥 뭐냐? 면접관은 그냥 이 질문을 통해서 너가 어떻게 대처하면서 나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상세하게 구체적이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토론에 조금 흡사하죠. 그래서 우리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토론은 경쟁심리, 나를 설득해야지 보다는 내가 어떻게 조합을 해내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어떻고 당황하지 않는 그런 유연한 대처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자의 의도를 그런 의도로 파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대충 답이 보이시지 않으세요? 네. 저의 제자라면 뭐 보이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과 극복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는 것은 너 얼마나 극복을 잘하는, 어려움에 있어서 극복을 잘하는 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너무 슬펐다. 왜냐하면 나는 할아버지 손에 자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없는데 내가 그래도 할아버지에게 배웠던 리더십과 뭐 충성심 이런 것들로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제가 방금 지어낸 것 같으세요? 수많은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을 군무원과 연결시켜서 극복 방법을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질문자의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너 진짜 어떤 게 힘들었니? 뭐 동네 오빠 형도 아니고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극복 자세를 통해서 군무원 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를 지레짐작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었던 거 사건 한 가지야 극복 방법이었던 한 가지를 묶어서 군무원에 좀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양심적 거부, 병역 거부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한 이 양심적 거부, 병역 거부도 1학급 파병 때와 똑같죠. yes, no로 나뉠 거예요. 그죠? 그러면 토론에 해당되니까 경쟁하지 말고 감정을 놓지 말고 천천히 여유 있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별 뜻 없어요. 그냥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북핵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뭐 시사적인 것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yes, no로 나눠요. 그러면 뭐 위에 거랑 같다. 법과 도덕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뭘 하면 된다. 법이 무엇이고 도덕이 무엇이고가 아니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물었으면 차이로만 제발 대답하세요. 나 너무 감정이입됐죠. 이런 감정이 왜 이입이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은 학생들이 거의 다 대다수가 법은 이런 것이며 도덕은 이런 것이며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것도 외워야 되잖아. 법도 외우고 도덕도 외우고. 그렇다면 차이만 물었으니까 차이점만 이야기를 하면 된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은 평소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요 질문은 무엇일까요? 너는 어떤 성격을 가졌니? 남들이 볼 때는 너를 타인들이 너라고 뭐라고 표현하니?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뭐 사람들에게 개그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너는 이런 성격들이 우리 군무원에 적합하니? 아니죠? 지우개? 군무원의 이 성격이 군무원 성격과 군무원 일원으로서 적합한지 안 한지예요. 그래서 저는 개그맨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분위기 메이커다운 저의 이런 성격과 자질 그리고 캐릭터로 군무원 같은 직렬의 동료들이나 아니면은 뭐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큰 웃음을 주는 항상 밝은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살짝 어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소개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 무인도에 가져갈 3가지를 말해보세요. 여기에서는요, 창의력 질문이에요. 그죠? 무인도에 가져갈 3가지 질문을 말해보라고 하면 이것은 뭐
아이템에 신경을 쓰기보다는요, 이게 왜 그런지 좀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득을 하셔야 돼요. 좀 기발한 거 어떨까? 내가 칼을 가져간다고 하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평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세 가지가 합당한지 나를 설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면접에서는 그렇게 뭐 세 가지를 크게 뭐 기대하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획기적이게 이야기하면 좋아요. 근데 획기적이어도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획기적이지만 설득력이 없다면 너무 터무니없는 아이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공무원에 비해 군무원의 장점을 대해 말해보세요. 근데 이게 공무원에 비해 이거 하나 때문에 말들이 많아지고 이상해져요. 그럼 팩트가 뭐다? 여기에서 질문자의 의도는 군무원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해라는 말을 했으니까 군무원을 확대시켜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군무원은 이렇고 저렇고 막 늘어놓을 필요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보다 군무원이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방산비리에 대한 본인의 생각, 우리 앞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yes, no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경쟁하려 하지 말고 구체적이게 설득적이게 조합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을 말해보세요. 그렇다면 장점과 단점을 알고 싶어 라는 거죠. 이것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진짜 막 단점을 장점보다 늘어놓는다든지 단점보다는 장점을 늘어놓는다든지 그런 거는 안 돼요. 그냥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뭐 여자들에게 혹은 남성들에게 여성이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것도 여러분 타당하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냥 타당하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지가 멀다고 배우자 혹은 가족이 그만둘 것을 권유한다. 자, 걸림돌 걸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만둘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실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대처입니다. 대처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만둘 거다 안 둘 거다의 핵심보다는 저는 요렇게 대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말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또 누군가 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그 사람이 지향하는 인물을 보기 위한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말이 막히네요. 면접관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면 면접관이 알겠어요? 그렇지만 군무원과 가까운 누구나 알 수 있는 나의 미래 지향적인 인물에 가까운 그런 사람을 뽑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뭐다? 면접관이 물어보는 이유, 미래 지향적인 인물을 보고 그 사람이 선호하는 성향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격오지 근무를 해도 괜찮습니까? 이것도 상황을 놓아두고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적극적으로 군무원의 생활이 이루어질 것인지 안 이루어질 것인지 여러분의 인성을 바탕으로 외롭냐 안 외롭냐, 본인은 조금 어떻게 극복을 하냐, 그렇다면 만약에 격오지에 근무가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인성에서 또 끌어당겨요. 이런 질문으로. 그러면은 격오지 근무를 해도 괜찮냐 안 괜찮냐, 여러분 안 괜찮다고 할 거예요? 그냥 괜찮다고 하는 대신에 격오지 근무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셔야겠죠. 격오지여서 조금 외로울 것 같다. 하지만 격오지 근무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이유, 이것 또한 여러분 똑같죠. 병산비리, 병역 거부. 그리고 군무원의 장점과 단점.
너의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랑 똑같습니다. 군무원의 장점, 단점을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이때 단점을 말하려고 한다고 해서 진짜 단점을 너무 크게 확대시켜서 이야기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압박 질문 들어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점을 말하되 조금 장점 같은 단점을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지원자들이 이렇게 받는 핵심 질문 리스트들이 있고 그들의 질문자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정말 첫 번째 일이에요.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나한테 가져와야 그에 마땅한, 그에 맞춰서 정확하고 그 질문자가 원하는 대답을 구성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질문자의 핵심 리스트 면접 질문만 찾을 것이 아니라 질문자의 의도를 하나하나 풀어보세요. 이렇게 질문이 쫙 있으면 응답을 쓰기 이전에 이거는 극복 방법이 핵심이야. 여기에 대해서 풀어야겠어. 병역 거부야. 나는 병역 거부예요. 예스와 노 중에 나는 예스야. 왜 이유에 대해서 합당한지 푸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핵심 질문 리스트만 많이 가지고 있는다고 면접을 잘 보는 것이 아니라 핵심 질문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 응답 가이드로 어떻게 대답할지 더 재미있는 시간, 더 깊이 있는 시간 가질 거니까 다음 챕터에서 또 만나요. 안녕.